자, 비 오는 길 이거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 이제 지문인데 여기 뒤에 보기를 이제 먼저 볼게. 보기 뒤에 보기 틀렸잖아요. 자, 소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져. 그치?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이 불안해. 그치? 만족이 안 되니까. 특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있는 개인은, 그러니까 여기선 이 사람이 보증인이 없어. 그래서 긴장과 갈등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며 얘가 과민하대. 알았지? 현실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 고독, 우울, 불명 같은 심리적 불안 증세가 표출된다. 이 같은 증세를 보이는 개인은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 그러니까 불안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네가 공부 같은 야, 이게 뭐냐면 이거야. 내가 만약에 좀 친구가 막 없거나 이런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혼자 막 이어폰 막 끼고 뭔지 너 갑자기 왜 웃냐? 뭔지 알겠어? 뭔지 알겠어? 그런 거 약간. 근데 얘는 여기서 이 주인공은 독서에 빠져. 그러니까는 약간 이거야. 내가 쌤도 예전에 백수였을 때, 대학교 졸업하고 백수였을 때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하냐면 맨날 집에서 책만 읽는 거야. 아니면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만 읽는 거야. 나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딱 돌아보는 순간 내가 너무 현실이 알게잖아. 그러니까 책을 내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지. 그걸 나도 독서로 했었거든.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나의 뭔가가 되어 있겠지. 자,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자기만의 세계에 만족하는 건 아니야. 빨리 백수를 탈피하는 게 그게 원래 내 목표였을 거 아니야. 그런 거지.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실망을 오가는 뭔지 알겠니? 저렇게 살면 좋을까? 아니야, 저건 또 별로인 것 같아. 저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중적 감정을 드러낸다. 너무 옛날 내 얘기인데? 자, 뭔지 알겠지? 네. 이제 그래서 볼게요. 이게 이제 비 오는 길인데, 도시의 발전은 옛 성벽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발전이 옛 성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 그치? 아직도 초평은 너네들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초록의 평지나 풀이 있는 곳이잖아. 아직도 초평이 남아있는 이 성 밖으로. 그러니까 아직 초평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아직 도시화가 발전이 아직 안 됐다. 이 성 밖으로 근데 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도 이젠 조금씩 발전의 모습이 생기고 있어. 그치?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어. 그리하여 아직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거리의 누렇던 길이, 그전에는 발전 전이었으니까 이젠 발전을 하려고 하니까 매연과 발걸음에 나날이 짙어서 꺼멓게 멍들기 시작한 이 거리를 지나면 얼마 안 가서 옛 성문이 있었다. 그 성문을 통해서 이제 이 신장로의 수직선으로 뚫린 시가가 바라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문을 통해서 이제 저 도시가 보이고 있어요. 그 성문 밖을 지나치면 신흥상궁 도시라는 이 도시의 공장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병일이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3인칭이야. 그치? 이렇게 병일이가 봉직하고 있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 병일이는 이 길을 2년간이나 걸었다. 그럼 얘가 공장 노동자인가? 그럼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 아침에는 집에서 공장으로, 저녁에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므로 이 길을 걷는 것이었다. 실용적이네. 그죠? 이제 볼게요. 병일이는 취직한 지 2년이 되도록 신원 보증인을 얻지 못하였다. 이거 아까 여기서 얘가 사회적으로 좀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말이 나왔었어. 기억나요? 네. 불안정한 처지. 이거 신원 보증인이 없는 거야. 그거. 자, 매일 저녁마다 병일이가 장부에 시제를 막아놓으면 주인은 금고에 현금을 헤아려 본다. 그 돈을 세보는 거야. 병일이가 장부에 적어놓은 숫자와 주인이 이제 해인 현금이 맞맞아 떨어진 후에야 그날 하루에 일이 끝나는 것이었다. 주인이 금고문을 잠근 후에 병일이는 모자를 집어들고 사무실 문 밖에 나선다. 한 걸음 앞서 나섰던 주인은 곧 사무실 문을 잠가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병일이를 못 믿어. 그치? 이런 거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까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과민 반응을 일으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은 원래 꼼꼼한 성격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 아직 정보를 다 많이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원래 꼼꼼한 성격이라서 이러는데 병일이가
아까 과민하다는 보기의 말이 나왔으니까 과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얘를 못 믿어서 이러는 걸 수도 있고 알았지? 이런 거야. 자, 사무실 마루를 쓸고 훔치고 이제 훔친다는 거 걸레질하는 걸 우리가 훔친다는 말을 써 알겠지? 그 손님에게 나와 차와 점심 그릇을 나르고 수십 장의 편지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는 등 여기서 소사급사 서사의 일 손님이 적어놨어요. 훔치고까지 걸레질하는 게 소사 그리고 그릇 나르는 것까지가 급사의 일 그리고 장부 정리하는 것까지가 서사의 일이야. 그래서 혼자서 이런 일을 다 하는 거지. 네. 한 몸으로 치르고 난 뒤에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의 다리와 머리는 물병과 같이 무거웠다. 뭐 힘들었나 보네. 그쵸? 자,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장 문 밖을 나서면 하루의 고역에서 고역이 뭐야? 되게 힘든 그런 일이지요. 아, 고역이야. 나 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 부정적인 뜻이야. 고역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함보다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말할 수 없이 호젓해짐을 금할 수 없었다. 이거 호젓하다는 거 약간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 알았지? 그러니까 일을 끝났는데 아 퇴근이다 신난다 집에 가자 이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쓸쓸하고 힘들대. 알았지?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찝찝한 이런 거지. 자, 그는 주인 앞에서 참고 있었던 담배를 가슴속 깊이 빨아들이켜며 2년 내로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신혼보증인을 다시금 궁리하여 보는 것이다. 아, 나 신혼보증인 빨리 구하고 싶어. 이제 이러는 거지. 그치? 현금에 손을 대지 못하고 금고에 들어있는 서류에 참견을 못하는 것이 책임 문제로 보아서는 무한히 간편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좋잖아. 그런데 취직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자기를 감시하는 주인의 꾸준한 태도에 이제 병일이가 꾸준히 불쾌한 감을 느껴오는 것이다. 불쾌하대. 아까 여기 호젓하다가 후미져서 무서움을 느낄 만큼 고요하다 이런 뜻이야. 네. 알았지? 자 이제 주인의 이러한 감시에 처음에 얼마 동안은 그래도 신혼부증인이 없어서 그같이 못 믿어온 자기를 그래도 써주는 주인의 호의가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하게 여길 만큼 고마웠단 말이야. 그때는 그치? 그런데 그 다음 얼마 동안은 병혜리가 스스로 믿고 사는 자기의 단박한 성정을 그리도 못 믿어하는 주인의 태도에 원망과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2년이나 나를 지켜봤으면 나를 알 법도 한데 아직도 나를 못 믿어서 저러고 있어? 아우 열받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랬지. 네. 근자에 이건 요즘 들어 이런 뜻이야. 요즘 들어 이제 병일이는 이제 중약해서 넘어갔어.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할 때에도 혹시 후원에서 성낸소와 같이 거닐고 있던 니체가 갑자기 니체 얘기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 책을 되게 몰두한다 그랬잖아. 책 읽는 거에 니체가 푸른 이끼 놓친 바위를 부담고 이마를 부딪히는 것을 상상하고 여기까지 장부 정리를 하다가 상상하고 여기까지 잘랐어. 그러니까 장부 정리를 하다가도 책 읽은 그런 내용을 떠올리는 거야.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깨닫고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떠오르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면서 내가 나 왜 이러지? 막 이러는 거지. 그럴 때마다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주인을 바라볼 때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보기에서 아까 뭐라 그랬었죠?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일치예요. 네. 실망을 오간다라는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는 네. 주인은 나는 니체를 읽는 거야. 얘는 병일이는 니체 하면 좀 어렵단 말이야. 어렵죠. 그치? 자기는 그걸 읽는데 주인은 신문을 뒤척이고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신문 외에는 활자와 인연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생활이 부럽도록 경쾌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 신문은. 그치? 그러니까는 저런 거 읽으면서 사는 거 얼마나 부러울까. 나는 이렇게 니체 읽으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막 이러는 거야. 사실 월급에서 하숙비를 제하고 몇 푼 안 남는 돈으로 탐내어 사들인 책들이 그때는 책 읽는 거가 좋았겠지. 네. 아까 몰두한다 그랬잖아. 근데 뭘 했냐면은 몰두하지만 그거에서 완전히 만족감을 느끼는 건 아니다 라는 보기의 말이 있었어. 기억나죠? 네. 요즘에는 무거운 짐같이 겨웠대 책이. 그러니까 책을 내가 처음에는 좋았어. 근데 사실 그걸로 만족을 못해. 이제 못하는 거지. 활자로 박힌 말의 퇴적이 바로하여서 그러니까 말들이 이제 쌓여서 풍겨오는 문학의 자극에 이제 옛날에는 좋았겠지. 그치? 자기의 신경은 확실히 피곤하여졌다고 병일은 생각했대. 이젠 피곤해. 옛날에는 좋아서 막 책을 막 사들였는데 피곤한 병일이는 사무실에서 돌아올 때마다 이 지루한 장마는 이제 여름이라는 거지 계절이. 장마는 언제까지나 계속할 셈인가 하고 이제 중얼거렸대.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길에 이제 퇴근 후니까 나만의 시간이지. 네. 언제나 발을 멈추고 바라보는 성문을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야. 나의 시간이야. 그래서 성문을 바라봤어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우산 속에 숨어서 이제 우산 받치고 가니까
그저 지나치는 때가 많았다. 이제 안 봤다는 거지. 근데 혹시 생각나서 돌아봤을 때에는 수없는 빛바래에 씻기며 서 있는 누각을 박쥐조차 나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 누각도 이제 사람들도 안 가겠지. 비가 오니까. 근데 박쥐조차 안 간다. 그러니까 누각이 쓸쓸해 보이겠네요. 네. 전날 큰 구렁이가 기왓장을 떨어뜨렸다는 말이 병일에게는 육친의 시체를 보는 듯한 침울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누각에 대한 인상이 이거야. 육친이라는 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 부모님이나. 그렇게 침울한 인상을 준다. 이거 떠올리면 되고요. 모기 소리와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침이 뛰어오르는 벼루기가 기다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하숙방 그럼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나의 공간인데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지금. 활자로 시커멓게 메워진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옛날에는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은 어때? 안 좋은 거야. 어떤 유혹에 끌리듯이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돼. 사진관에서 이제 사진사랑 친해졌어 얘가. 네. 이제 봐봐.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술과 한담, 한가한 이야기, 잡담, 뭐 이런 수다 이런 거 한담이 있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거야. 아직껏 취흥을 횡락해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그 병일이 성실했지. 열심히 일하고 책만 읽는 애였잖아. 근데 요즘에 이제 술 먹는 재미를 알게 된 거지. 노는 재미. 노는 재미.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나도 이런 거 할 줄 아는 애였어. 이렇게.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워 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문득 자기를 기다릴 듯한 부담감 느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너가 막 선생님이랑 막 놀다가도 나 이따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인 거야. 어젯밤 펴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담되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지.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문 밖의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 대한 것인지도 모른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는 송구한 마음은 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 누가 나한테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 숙제가 있다면 네. 숙제를 안 하고 놀 때 난 국쌤한테 어떡하지 이거 뭐 욕먹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겠지만, 얘는 독서는 지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남한테 미안할 거 없잖아. 네. 그런데도 누구한테인지는 모르는 어떤 그런 찝찝한 마음? 그런 것을 아니 그래도 비가 와서 괜찮아. 비 오면은 좀 쉬어도 돼.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입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품 마셨다. 그 술을 왜 먹어? 그것을 잊으려고.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 왜냐면은 비가 와서 여기 나와.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함으로 자꾸 맑은 날이야. 그럼 별이 막 반짝여. 그러면은 내가 집에 가면서 뭐야 나 숙제 안 했어. 나 책 안 읽었어. 나 왜 이렇게 향락 즐기는 거야. 이렇게 찝찝했던 거야. 그게 더한 거야. 근데 지금 약간 요즘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비는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 장마 때만 오잖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생활은 일시적이야. 나 이렇게 노는 거 이 장마 때만 노는 거야. 나 괜찮아. 이러는 거지. 뭔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놀면서도 어때? 되게 양심에 꺼려하는 거야 얘는. 알았지? 네. 그러니까 약간 막 그런 거죠. 내가 그때 옛날에 한참 한 달 놀 때 그래 지금 나는 몇 년 동안 안 놀았기 때문에 이번 달만 이렇게 노는 거야. 막 이런 기분 갖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괜히 아니야 괜찮아 나 이번 달에만 노는 거야. 막 이런 그런 기분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장마 탓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책을 읽는 생활이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다고 좀 찔려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왜냐면 퇴근 후에 이제 딱 자기만의 시간이잖아. 근데 지금 다 놀고 왔지. 이제 뭐해 자야 되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그럼 들려 안 들려? 그치? 그냥 상상하는 거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진사는 마음 편히 자겠지. 나는 근데 잠 잘 못 자. 아까 뭐라면 이 사람 불면에 시달린다고 말했단 말이야. 이게 바로 그런 말인 거죠. 됐습니까? 네. 네, 여러분.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 이게 원래는 이렇게 보듯이 원래 이렇게 2019학년도 9월에 나왔는데 여기가 관련돼 가지고 또 이런 지문이 나온 거야. 이제 볼게. 보면
여기 이 부분은 그 앞에랑 조금 연결이 돼. 근데 어쨌든 볼게. 모기 소리에 빈대 냄새와 반들거리다가 새초미 뛰어오르는 벼루기가 기다릴 뿐인, 봐봐. 내 방의 상태가 얘네만 있는 거야. 이럴 뿐인 바람 한 점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그러니까 내 하숙방이 얘네밖에 없는 거야. 뭔가 날 기다리는 사람이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이런 애들이나 있어. 그러면 그래도 좀 하찮잖아. 그러니까 그런 바람 한 점 없는 하숙방에서 활자로 시커멓게 메인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그러니까 하숙방에서 걔는 원래 뭐 해야 되냐면 책과 마주 앉아야 되는 거야. 맨날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뭐야, 이 친구가? 책만 읽는 거야. 별 취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책과 마주 앉을 용기가 없어진 병일이는 어떤 유혹에 끌린 듯이 사진관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 사진관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는 원래는 집에서 책 읽는 걸 취미로 삼던 아이였는데 요즘에는 책을 통해서 생긴 고민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에 새롭게 재미로 찾은 게 이 사진관에 가가지고 사진사랑 노는 일. 노는 것도 이제 술 먹고 이제 수다 떠는 일. 이제 그런 거야. 자,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술과 한담, 뭐 한가한 이야기, 이런 수다가 있었대.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그러니까 병일이 되게 착실하게 살았던 거지. 일하고, 그러니까 회사 갔다가 끝나면 집에 와서 뭐해? 책 읽어. 이런 애였어.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나도 술 좀 마시네. 그리고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했대. 그러니까 나도 좀 다시 이제 자, 사진사도 병일이를 환영했어. 그리고 거기엔 술과 한가로운 이야기가 있었어. 아직껏 취흥을 향락해본 경험이 없던 병일이는 자기도 적지 않게 마시고 자기도 좀 술 좀 마시는 거야. 제법 사진사와 같이 한담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만족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과 만나는 사회성에 대한 이제 깨달음이 있었지. 사진사가 수다스럽게 주워 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병일이는 문득 이제 남이 이제 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문득 자기들 기다릴 듯한 어젯밤에 펴놓은 대로 있을 책을 생각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되게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야. 약간 강박이야. 그래서 책을 생각하고 시계를 쳐다보기도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책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책 읽을 시간이 된 거 아닌가? 막 이랬는데 문 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이게 지금 제목이 비 오는 길이거든? 비 오는 길. 그러니까 요즘에 뭐 장마라는 말을 했어. 그래서 이제 좀 비가 요즘에 오는 거야. 문 밖에 빗소리를 듣고는 누구에게 대한 것인지도 모를 송구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야. 송구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 책 안 읽어서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숙제를 내준 거야. 쌤이 오늘 12시까지 숙제하고선 연락해줘. 이랬는데 12시가 다가오는 거야. 근데 숙제를 다 안 했어. 그럼 약간 어때? 막 찔리고 막 불편한 그런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그런 거라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책을 읽는 거거든? 그런데 혼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막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그런 비슷한 마음을 이렇게 갖는 거야. 이랬지. 그럴 때마다 그는 이야기에 신이 나서 잊고 있는 사진사의 잔을 집어서 거품 마셨다. 그러니까는 그걸 잊기 위해서 이 남의 잔에 있는 술마저 자기가 다 마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구나. 좀 이런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걸 되게 싫어하잖아. 원래는 옛날에 되게 좋아하던 활동이었거든. 밤 12시가 거진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던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비 맞으면 집에서 씻어야 되네, 막 감기 걸리면 어쩌지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이것이 무슨 짓이냐 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함으로, 이게 날씨가 맑았으면 깜깜한 밤에 막 별이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우리는 별에 대해서 막 맑고 깨끗하고 막 그리고 어떤 우리의 이상이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은 막 비가 오지 않아서 맑은 날 밤에 별이 반짝반짝하면 내가 너무 그 맑은 하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도 되나? 막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은 거야. 이제 그래서 그런 반성이 그런 별 밑에서 더 심하니까 차라리 지금 비가 오잖아. 오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생활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 생활이 뭐야? 책 읽지 않고
사진사 만나가지고 술 먹고 수다 떠는 거.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는 장마 때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막 우리 어떤 좀 핑계 대는 거 있잖아. 오늘은 아프니까 좀 쉬는 거야. 막 이런 것처럼 장마의 탓이다 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왜 그러냐면 너네도 이제 보면 하루 일과가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잖아. 오죽 학교 갔다 오면 이때 뭐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저녁에 요만큼 남는 시간이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잖아. 근데 여기서 밤새도록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냐면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출근 시간 말고 일과 관련된 시간 말고 자기 어떤 자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보통은 책을 읽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뭐 하고 왔어? 요즘에 사진사 만나서 놀았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거야. 이제는 집에 가면 뭐 해야 되냐면 빨리 씻고 자야 돼. 내일의 출근을 위해서.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지? 잠이 오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너네 그 2019년에 나왔던 2019학년도에 나왔던 거거든. 근데 이것도 애들이 많이 막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잠이 안 와. 그런데 사진사는 잠 잘 자고 있겠지? 나는 왜 이렇게 잠도 못 자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잠이 오지 않았다 라고 했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거. 요즘 사진사는 술을 사양하는 때가 있었다. 손이 떨려서 사진 수정에 실수가 많으므로 얼마 동안 술을 끊어볼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장마에 손님이 없어서 그이 역시, 그이가 사진사겠지. 그이 역시 우울하게 지내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그이 역시 우울하다라는 건 나도 어떻다? 병일이도 어떻다? 우울하다. 그러나 병일이가 술을 사서 권하면 원래는 저 안 돼요. 술 끊어야겠어요. 이랬잖아. 근데 술 사왔어. 그러면은 또 서너 잔 마신다. 막 또 신나는 거야. 이내 유쾌해지는 것이었다. 이제 중략. 그러면서 이제 사진사가 자기의 이제 꿈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두고 보시오. 내가 이대로 3년만 잘하면 집 한 채를 마련할 자신이 꼭 있는데 그때쯤 되면 내 맏아들 놈이 학교에 가게 된단 말이오. 막 자기 이제 꿈을 얘기하고 있어. 얼마나 기쁘겠어. 막 자기의 계획을 막 말하면서. 살림집은 유축이라도 좋으니 외따로 떨어져서 구석진 곳. 약간 되게 메인 스트리트가 아니어도 된대. 그러니까 학교가에 좋으니 학교가에 다 버리고 앉으면 보란 말이오. 뭐 이건 어쨌든 뭐 어디라도 좋으니 내가 애가 학교를 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렇게만 되면 뭐 창학이 누구누구 다 부러워할 것이 없단 말이오. 창학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진사가 부러워하는 친구인가 봐. 그치? 걔가 창학이 뭐 이런 애들 부러워할 것이 없단 말이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집 한 채를 산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고 가장 쾌하게 웃었다. 가장 유쾌하게 되게 기분 좋게 웃었대. 근데 또 쾌하게 웃던 사진사는 잔을 든 채로 멀거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병일이와 눈이 마주치자 멋쩍게 웃음을 끊었다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원대한 계획을 말했잖아. 그럼 우리가 막 와, 너 진짜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병일이는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그렇게 할 거야 막 혼자 신나서 말을 했는데 앞에서 너무 무반응이니까 좀 어때? 좀 뻘쭘해지는 거지. 그래서 멋쩍게 웃음을 끊었다가 막 웃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그럴 것 없다는 듯이 다시 뭐야 이런 다음에 다시 막 웃어. 다시 웃음을 지으며 어떻소 긴상 내 말이 옳소? 글소 틀렸소? 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 거지. 하며 병일이가 이제 들고 있는 술잔이 쏟아지도록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여기서 누군가가 쌤 얘 되게 텐션이 과하네요 이렇게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꿈을 되게 믿고 싶은 뭐 그런 마음. 자, 그러니까 병일이 약간 시니컬해. 왜냐면 병일이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얘가 어떤 책을 읽냐면 니체 이런 책을 읽거든. 막 철학가의 책을 읽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병일이가 그런 책을 읽었어. 병일이가. 그러면 걔는 좀 약간 어떤 사람이냐면 사색이 많고 고민이 많고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그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어떤 돈을 번다든지,
그러니까 이걸 보통 우리가 좀 세속적이다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속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속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병일이는 약간 공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인물이더라고 볼게. 병일이는 잔 밑에 조금 남은 술방울을 혓바닥에 터뜨려서 쓴맛을 맛보듯이 마시고 잔 밑굽으로 테이블에 작은 소리를 내며 또 보자. 이렇게 글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써놨지. 초치는 중. 남이 어떤 사람이 나 집만 사가지고 우리 애기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살면 나 정말 잘 살 것 같았는데 글쎄요라고 이제 초를 치는 거야. 하고 얼굴을 수그리며 대답하였다. 사진사는 글쎄라니요? 하니 병일이의 대답도 하도 시들함을 나무라는 모양으로 긴상은 그러니까 여기서 긴상이 그 병일이야. 그리고 긴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이때 일제강점기의 냄새가 나니? 그렇지 나지. 자 긴상은 도무지 남의 말을 고지 안 듣는 것이 병이거든. 그리고 내가 보기엔 긴상은 돈 모으고 세상살이 할 생각은 많은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봐봐. 너 남의 말 제대로 안 듣지. 근데 너도 결국엔 돈 모으고 세상살이 할 생각이 많아. 너도 그럴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 돈 모으면서 세상살이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라면 누구나 그거가 필요해. 그치?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진사는 자기의 말을 스스로 긍정하는 태도로 병일이를 건너다 보고 머리를 건드렸다. 막 안 그래? 이런 태도지. 병일이도 사진사의 말 긴상은 돈 모으고 세상살이 한 생각은 많은 것 같단 말이야. 이 말을 긍정할 수밖에 없었어. 자 봐봐. 사진사의 설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희망과 목표 어떤 거? 이 사회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돈 모으고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 생각 이런 거는 이러한 희망과 목표는 이러한 사회 당연히 뭐 자본주의 사회나 어떤 이제 우리 이런 사회에서는 물론 병일이 자신도 운명적으로 예속된 사회층 그치? 그리고 얘네는 사회층이라는 말을 썼구나. 그럼 얘네가 지금 다 어때? 되게 계급이 되게 높거나 그러니까 물론 계급이 있는 사회는 아니지만 계층 높은 계층도 아니고 그치? 좀 어때? 가난하고 좀 이런 사람들이잖아. 자, 그런 사회층. 물론 병일이 자신도 운명적으로 예속된 사회층에 관념화한 행복의 목표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런 어떤 저소득층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좀 약간 소외된 층이라 그래야 되나?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념화된 행복의 목표가 있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자. 그런 거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런 행복의 목표래. 이런 사회층의 일평생 노력의 이유는 이러한 행복, 돈을 모아서 세상살이를 할. 그러니까는 이게 좀 되게 슬프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해. 그런데 약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돈 벌어야지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그냥 돈은 당연히 뭐 따라오고 우리는 즐겁게 살아가고 있고 뭐 그냥 돈 있으면 좋고 돈 많잖아 이러는데 이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계속 쫓아야 하잖아.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노력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식인층이라든지 되게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하는 바가 꼭 돈을 쫓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보람을 느낀다거나 그치?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이룬다거나 이런 노력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사회층은 계속 일평생의 노력이 무조건 이런 행복, 돈을 모으고 세상살이를 하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기본이 되고 그 위에서 뭔가를 자기 실현을 함으로써 행복을 느껴야 하잖아. 그런데 이런 사회층은 그 기본이 안 되니까 이런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 그걸 고민을 하는 거지. 자 볼게요. 이런 행복을 잡기 위한 것임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늘 보고 듣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일이는 이러한 거 이렇게 돈 모으고 세상살이 하는 것 이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너는 그럼 네 희망과 목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의 희망과 목표는 무엇인고 생각할 때에는 병일이의 내장은 얼어붙은 듯이 대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럼 너의 가치는 뭐야? 라고 또 말했을 때 병일이도 딱히 할 말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그러니까 얘는 책을 막 아까 철학책 이런 거 많이 읽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도 인간답게 사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고민은 있어. 그런데 자기도 삶이 어때? 자기도 삶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럼 뭔데? 네가 여기는 가치가 뭔데라고 말했을 때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별다른 희망과 목표를 찾을 수 없으면서도 자기가 처하여 있는 사회층에 누구나 희망하는 행복을 행복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약간 그거 너무 무가치해, 막 너무 세속적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럼 너가 원하는 가치는 뭔데? 라고 말하면 또 자기도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자, 희망과 목표를 향하여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물결 가운데서, 그러니까 얘네 사회층의 사람들 중에서, 그치? 근데 또 이 희망과, 근데 모든 사람은 또 희망과 목표를 향해 가. 그치? 근데 여기서 아까 이 사회층의 목표가 뭐 돈을 모으고 세상살이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어쨌든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게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죠. 그쵸?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치? 향하게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물결 가운데서 오직 병일이 자기만이 지향 없이 주저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바라는 것도 없는 거야. 목표도 없고. 그러면, 네가 그게 뭐야? 라고 말할 때 확 말할 수도 없어. 그래서 주저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난 다르잖아. 그 고독감을 느낄 뿐이었다. 다만 일생의 목표를 그렇게 소홀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난 남들처럼 그렇게 돈 모으고 세상살이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싶진 않아. 그렇게 막 가볍게 정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자기한테 우린 그렇게 결정할 건 아니야 라고 자기에게 귓속말을 하여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가치로운 거를 갖고 싶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이러한 귓속말에 비하여 사진사의 자신 있는 말. 그러니까 자기는 나한테 나 스스로에게 귓속말. 그러니까 귓속말은 몰래 하는 말이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싶진 않아. 이건데 이걸 나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에 비하여 그러니까 되게 주장하지 못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런 귓속말에 비하여 사진사의 자신 있는 말. 아니요, 저는 집을 사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얼마나 사진사 자신을 힘있게 격려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어때? 막 크게 맨날 외치라고 막 이러잖아. 종이 써서 맺혀. 막 너의 꿈을 막 실현하려면 그런 걸 해야 돼. 막 이런 말을 하잖아. 그 사진사는 어쨌든 그러고 있어.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 자기 암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것조차도 없는 거지. 생각도 없고. 더욱이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포부는 여기도 써있어. 말로나 글로나 자라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빈약해 보이는 것이요. 그치? 말로나 글로나 자라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는 이게 써놔야지 그래도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래 그렇게 다 해야지 이렇게 생기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땐 되게 작잖아. 그치? 훨씬 빈약해 보이는 것이요. 대개는 정열과 매력을 잃고 마는 것인데 생각만 하다 끝난단 말이야. 그치? 이 사진사는 그 반대로 자기 말에 더욱 신념과 행복감을 갖는 것을 볼 때 그는 참으로 행복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부러운 거지 병일이도. 저 사람은 그래도 저렇게 자기 꿈을 말하고 행복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사를 행복자라고 생각하는 병일이는 그러한 행복관념 앞에 또 이것도 행복이라는 것도 또 관념이래. 알았지? 자, 관념 앞에 여지없이 굴복하는 듯하였다. 그러니까 이거야. 그래 그럼 사진사처럼 저런 게 행복인가? 이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진심으로는 그 행복관념에 복종할 수 없었대. 근데 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저렇게 살면 좋은가? 되게 좋아 보이네 이러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근데 아니야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또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마치 반역하는 노예와 같이 운명이 내리는 고역과 매가 자기에게는 한층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복종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마치 반역하는 노예같이 운명이 내리는 고역과 매가 지금도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어떻다고 생각해? 불행하고 고역과 매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은 운명이 자기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저렇게 복종까지 하고 나면 나는 더 심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병일이는 이렇듯이 발걸음 하나하나 자신있게 내짚을 수 있는 명일은 내일이야. 알았지? 내일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나 내일 뭐 해야지? 막 이런 것도 못하고 오직 가혹한 운명의 채찍 아래서 생명의 노예가 되어 힘들어. 언제까지 살지도 모른 일생을 생각할 때 내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젊은 또 친구들이 막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인생을 즐기겠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는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오래 살 것 같은데 인생을 제대로 계획해서 나는 돈 많이 벌어놓고 잘 살아볼래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 근데 얘는 이제 어쨌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를 일생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는 난 내일 죽을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막 즐기자 이런 거보다는 아 이거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막연하고 그치 인생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고 막 걱정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감정인 거야 지금. 그래서 나는 생명의 노예가 돼서 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깨어날 수 없는 악몽에서 신음하듯이 전신에 땀이 흐르는 것이었다. 살기가 어때? 되게 힘들지 이 사람도.